안녕하세요. 호민영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릇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릇을 뜻하는 영어는 대략 10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옛날부터 우리가 그릇 재료는 만들기도 쉽고 구하기 쉬운 진흙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석기 유물을 보면 삐살무늬가 있는데요. 그 삐살무늬는 주로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은 5종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햇빛 모양인 빗살과 그 다음 물결 모양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해서 주로 5가지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진흙의 성질은 걸쭉하잖아요. 그래서 걸다라는 말을 경상도 방언에서는 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질다라는 뜻을 갖다가 붙여서 질그릇이란 말을 사용해요. 그릇에 우리가 영어를 보게 되면요, 바로 질다라는 뜻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릇의 영어는 뭐냐라고 하면 바로 놀랍게도 그릇이에요. 그래서 크락인데요. 바로 그릇을 뜻하는 그대로죠. 그릇, 그락 똑같은 말이죠. 예,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을 여기에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나 항아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바로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그릇이라 부르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나오는 말이에요. 그락그리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릇그리니까 그릇 종류란 뜻이죠. 그래서 그락그리 하게 되면요, ERY에 들어가게 되면 이건 관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말 그대로 그리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도자기나 토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두 번째 사진과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릇그리가 되겠죠. 그래서 크락그리가 되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앳들을 붙이게 되면 이 앳되다는 뜻이잖아요. 작다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그릇, 앳이라는 뜻이 돼서요. 그릇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그릇은 그릇인데 앳되다가 들어있으니까요. 바로 작은 그릇인 양념병이나 미사 때 쓰는 이런 병들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요 세 번째 그림 같은 이런 병들이 바로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크루즈라고 쓰게 되면요, 이것도 마저 그러저라 뜻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이게 질그릇을 뜻하는 말인데요. 보통 뚜껑 있는 그릇인데 지금 사진에는 뚜껑이 없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루즈라 불러요. 즉 질그릇을 우리가 크루즈다, 다시 말하면 그러졌다, 즉 질다라는 뜻이죠. 예,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크루스블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크루스블은 말 그대로 읽으면요, 그릇 사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발이라는 말은 바로 도가니를 뜻하는 말인데, 우리말에 네 번째처럼 이런 모양을 갖다가 도가니를 갖다가 우리가 크루스블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스블 하게 되면 그릇 사발인 도가니를 뜻하는 말이고, 도가니가 뜨거운 데서 이렇게 견뎌야 되니까 호덴실이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 우리가 그릇을 나타내는 중요한 어근으로서요, NG 또는 NGO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안기다, 안고 있다 뜻이에요. 안기요. 그래서 안고 싸고 있는 그런 모양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요. 맥관, 과피 또는 그릇을 뜻할 때 이 NGO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가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하이드렌지어라는 말인데, 수국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이드러 하는 것은 헤아드러, 물을 뜻하는 말이고요. 다음 엔지어 하는 것은 안기하니까 물을 안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안고 있는 그릇 모양이다 해서 바로 수국을 하이드렌지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조그마한 이것들이 다 물을 담고 있는 컵처럼 막 컵이 여러 개 모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이드렌지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에는 그릇, 백이란 말을 들어갑니다. 백은 등이란 뜻도 있고 뒤로한 뜻도 있지만 여기서 다른 뜻입니다. 예, 이거는 받아 깃는다 해서 나온 말이고요. 크게 받는다 해서 바로 운두, 다시 이 높이가 좀 낮은 그런 큰 통을 갖다가 우리가 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주로 양조하거나 염색, 정류할 때 쓰는 그런 통을 우리가 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꼭 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처럼 큰 통을 나타낼 때 우리가 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백이란 말이 있죠. 백. 이거는 우리가 보자기로 나타난 바제기, 바제에서 나온 말인데요. 바로 관련된 말이 바로 백이지란 말이 있죠. 백이지는 그대로 읽으면 바제기잖아요. 즉 보자기를 쓰는 우리 그 방언에서 발견되는 말인데요. 바제기, 보제기 할 때 그 말이죠. 그래서 수화물, 가방, 군용, 행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백이지란 말 쓰잖아요. 그것의 한 부분이 백을 쓴 겁니다. 그래서 보자기라는 보제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우리가 보통 쓰는 핸드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 두 번째 요거는 뭐냐면 지퍼백이라 부르죠. 지퍼가 있다 그래서 지퍼백이라 보통 부릅니다. 지퍼백. 우리가 보통 비닐 있잖아요. 이거 비닐 봉지, 비닐 봉다리 하는 거. 이건 플라스틱백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 그냥 우리가 비닐, 이제 정확한 발음은 바이닐인데요. 그럼 바이닐 주세요.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비닐 주는 거지. 이런, 봉다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 봉다리는 반드시 플라스틱백이에요. 여러분 알아놔야 돼요. 외국에서는 플라스틱백이라 하니까 그거 쓰는 거예요. 플라스틱백. 예.
이번에 우리가 술통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뭐하냐면 배럴이라 부르죠. 왜 배럴이냐면 바가 바로 바르다 하는 막대를 나타내는 말이죠. 길게 쭉 바른 막대에다가 그것이 늘어졌다 이 말이에요. 쭉 둘러싸면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배럴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석유를 갖다 단위 나타낼 때 1배럴 1배럴 하잖아요. 그게 바로 배럴이에요. 총열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럴을 말 쓰는 거예요. 즉 막대를 쭉 늘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를 길게 쭉 늘어난 막대를 쭉 둘러쌌다 해서 배럴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원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번은 베이선이란 말이 있는데요. 베이선은 바로 이 세면기와 같은 거 받아 쌌단 말이에요. 물을 받았는데 그걸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동이 수반, 즉 세면대를 보통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베이스란 말을 쓰죠. 그런데 이걸 분지를 나타내거나 또는 우리가 사람의 골반을 나타낼 때도 베이스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바다 싼 모양, 이 모양 자체가 움푹 들어가면서 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이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물을 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이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물을 받는 게 아니고 물을 싸고 있는 모양이 바로 베이선이다. 그래서 세면대나 바로 분지, 골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이번엔 비크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비크,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부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왜 부리냐면 비크시란 말이 바로 삐끗하다 뜻이에요. 굽은 부리를 나타내는 말인데 부리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비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끝부분이 지금 새의 부리처럼 삐끗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비크란 말을 쓴 거예요. 비크에다가 도구로 같은 어리가 붙어가지고 굽이 반드시 달려있어요. 여기 굽이 없으면 비크가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비크 아닙니다. 비크는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비크의 핵심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또 관련된 말이 얼엠빅이란 말이 있어요. 얼엠빅. 여기 얼엠빅인데 얼엠빅은 뭐냐면 R이란 말은 아랍어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거는 의미가 크게 없고 EM은 하다 뜻이고 맨 끝에는 여기 바로 삐끗하다 뜻이죠. 그러니까 부리가 달린 플라스틱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정육이를 뜻하는 말인데요. 정육이나 정화기를 뜻하는 말인데 바로 두 번째 사진과 같은 이런 모양의 즉 삐끗한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얼엠빅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 우리가 그 쓰레기통을 갖다가 나타낼 때 뭐라 부르냐면 바로 빈이라 불러요. 왜? 비었으니까. 이렇게 쉬운 게 영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뭣도 모르고 무조건 외웠잖아요. 그런 공부를 하지 맙시다 이제. 비었으니까 빈. 그 빈통이란 말이죠. 쓰레기통, 빵통, 저장소 이런 게 바로 빈입니다. 빈. 이번에는 볼록하게 생기는 것을 볼이라 부르는데요. 바로 버럴이라 해서 넣었죠. 버르단 말은 볼록하게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우리 고유어죠. 볼을. 그래서 볼이란 말인데요. 볼은 부풀었다 뜻이에요. 그래서 둥글에 대한 목화 같은 거나 아마의 둥근 꼬투리가 바로 볼이에요. 지금 이런 모양이 바로 볼이죠. 공도 볼을 하잖아요. 같은 데서 놓은 말이에요. 다. 자, 이렇게 돼서 터져가지고 안에서 목화 솜이 나오죠. 그걸 볼이라 부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병을 나타낼 때 바트리란 말은 아주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은 어디서 났냐면요. 바로 벗이란 말이 나는데 이 벗은 받다에서 나서요. 물을 받는 뜻 아니에요. 이거 들이받는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들이받는다. 즉 돼지머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벗하는 것은 돼지머리가 들이받는 돼지머리 나타내서 큰 술통을 뜻하는 말인데요. 두 번째 사진과 같아요. 이 머리가 지금 돼지머리처럼 둥글게 크다 이 말이에요. 들이받는. 그것에 작은 것이라서 또 R을 붙이면 작다 그랬죠. 때 이런 거 붙이면 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 작은 돼지머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작은 돼지머리처럼 생겼다 그래서 바트리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같은 말로서 우리가 호거즈 헤드 쓰게 되면요. 호거즈는 돼지잖아요. 그 다음에 헤드는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호즈라는 게 해저란 뜻이에요. 해저. 돼지 해자에다가 돼지 저자를 썼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한자도 갖다 쓰는 거죠. 영어에는 한자를 갖다 붙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래서 해저, 돼지죠. 돼지의 머리는 우두머리 할 때 그 우두가 바로 우리 고유가 위두입니다. 위두에서 우두로 바뀐 거죠. 그래서 돼지의 머리다 이 말이죠. 모양이 돼지머리처럼 생겼다 말이에요. 이 세 번째 글이 바로 그런 모양이 되죠. 다 돼지머리처럼 생긴데 얘는 애떼기 때문에 바틀, 요는 벗, 요는 호그즈 헤드 이되시죠. 그럼 네 번째 걸 보면 와인 스킨이라 부르는데요. 요 모양 보세요. 그대로 돼지처럼 생겼잖아요. 돼지처럼. 그래서 와인 스킨이라 부르는데 포도주용 가죽 부대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도 바로 와인 스킨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와인을 갖다가 저장하는 그런 거죠. 색이 모양도 돼지처럼 생겼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보울로 갑니다. 보울은 마찬가지로 또 불을, 둥그르다, 이 말이 부르다 뜻이죠. 이 보울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절에서나 이런 데 보통 보면 우리가 사찰에서 그릇을 발이라 부르잖아요. 발이. 한 발이 할까 하잖아요. 우리가. 그 발이가 바로 이 보울이에요. 그래서 둥그른 용기를 나타낸 말인데 우묵하게 경사지다, 사발, 탕기 이런 걸 우리가 보식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발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발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박스란 말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박스 말해라 하면 잘 모르죠. 원래 뜻은 박혀서 박달나무로 켜서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달나무로 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는 반드시 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그 나무가 좀 밝은 나무죠. 박달나무는 흰 나무예요. 그래서 박달나무인데 이때 박자란 말은 우리가 나무 목자에다가 점괘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 박씨가 많은 사람이냐면 옛날에는 나무로 점을 치던 사람이니까 제사장이란 말이죠. 예, 지금 생각하면 뭐 무당처럼 보이지만 무당이 아니라 옛날에는 제사장이니까 최고의 직업으로 따지면 최고죠. 예, 왕족보다 위쪽이죠. 예, 제가 그 카스트 제도 이야기했죠. 브라만 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박씨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박씨들은 원래 조상이 바로 브라만 계급이죠. 예, 박스, 즉 박달나무를 켜서 만든 것이 박스니까 나무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박스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엔 버킷입니다. 버킷은 부어가지고 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어가 길었으니까 물을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을 담는 거고 부으고 길어야 되니까 너무 커서도 안 되죠. 적당히 사람이 들고 갈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킷이란 말이 요 정도 되는 양동이를 뜻하는 말이고요. 여기 들통으로 깃다란 말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 깃는단 말이 있으니까 깃다란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버킷 이란 말이 나오죠. 이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우리가 바켓츠 하잖아요. 일본식 영어죠. 바켓츠 하는 것이. 이번엔 뷰렛입니다. 뷰렛은 우리가 확실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우에서 나왔는데요. 바우가 뭐냐 붙여의 말입니다. 붙여 놓은 곳, 즉 바로 이웃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침실, 부인의 사실, 정자 나무 그늘인데요. 원래 집에 붙어 있는 딸린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딸린 곳, 그게 붙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에떼다를 붙인 거예요. 에떼다 붙이면 작다 그랬죠. 그 작은 옆방이다 이 말이에요. 옆방은 방인데 무슨 방? 아주 작은 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붙박이 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생긴 모양이 아주 작고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뷰렛이라고 쓰고 이거는 당연히 작다 그랬으니까요. 정밀한 눈금을 측정할 때 쓴다 이 말이에요. 뷰렛. 이해하시겠죠? 원래 뜻은 바우어란 말에서 나왔는데 바우어는 바로 붙어있는 방에서 나왔다. 이해하시겠죠? 캐빈에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거는 꼬방이란 말을 캐빈이 꼬방인데 또 에뜨가 붙었죠. 그래서 작은 구석진 방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구석진 방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내각이란 말도 나오고요. 지금 상자, 용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캐비넷. 예. 이번엔 케이지. 케이지는 우리가 갇혀 있다 해서 나왔죠. 갇혀 그러니까 갇혀 있는 새장, 우리 또는 감옥, 옥사를 갖다가 우리가 케이지라고 부르죠. 왜냐면 갇혀 있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는 캘릭스란 말이 있는데요. 이 캘릭스란 말은 요 말이 원래 가리다 이 말이에요. 가려서 켜서 안 보이게 켜졌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게 고리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안 보이게 안에 뭐가 들은지 안 보이게 이렇게 싹 가려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로 만들면 절대 안 되겠죠. 가렸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성작. 예, 성작은 뭐냐면 미사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요. 안에 포도주 같은 거 들었을 건데 뭐 그게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예, 조금 신비성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캘릭스란 말에서 가려다는 말을 안에 붙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같은 말로요 우리가 퀄릭스란 말이 있는데 이 퀄릭스가 마찬가지 이런 모양의 것을 퀄릭스라고 부릅니다. 뜻은 같은 데서 놓은 말이에요. 이걸 또 약간 변형시켰어요. 첼리스라고 말로 또 쓰는데요. 발음이 약간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성배, 성작인데 세 번째 그림이 바로 첼리스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캘릭스, 퀄릭스, 그다음 첼리스 이렇게 쓰는데 다 미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의식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런 잔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가려 보이니까 조금 신비성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캘릭스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번엔 캔, 우리가 말하는 깡통이죠. 깡통. 이거 두 가지 어원인데 하나는 소리가 깡 한다라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요. 또 우리말 칸, 작은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넣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 이게 양초로 보통 만들죠. 캔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말이 우리가 캔이란 말인데요. 같은 언어로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작은 방이라는 뜻이죠. 칸. 도적들의 소굴, 은신처를 뜻하는 말인데요. 요걸 또 den이란 말을 붙여요. 왜냐하면 들어가 있다 해서 den, 들어가 있단 말이죠. 둔치할 때 들어가 있는 요 푹 들어간 데서 den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번은 캐니스트란 말을 쓰는데요. 캐니스트 쓰면 캔은 칸이란 말이고요. 싸델, 칸을 쌌단 말인데 여기 칸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위에서 말한 칸이 아니고요. 밑에 있는 지금 요 칸이라고 해서 간을 다해서 놓은 말이에요. 간은 줄기로서
이렇게 쌌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만들 때 갈대로 쌌다 이 말이에요. 갈대가 아주 가늘잖아요. 그래서 갈대가 캔입니다 원래. 그래서 갈대로 쌌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캔이 싸게 되면 차, 담배, 커피 등의 통을 떴다는 말이고, 성압, 옛날에 제사떡을 갖다가 여기다 담는 그런 통으로 사용되는데, 지금은 재료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양철통이나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원래 뜻은 아주 가는 갈대로 만들어진 그런 통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남아있는 말이 지금 캔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가늘다예요. 가는 줄기가 되고 등나무 종류 이런 것처럼 줄기가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거 캔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보니까 가느니까 회초리나 막대기로 사용되네요. 그죠? 예, 캐니스터. 이해하시겠죠? 원래 뜻은 뭐냐? 갈대로 만드는 그런 통이다. 예, 이해하시겠죠? 이번엔 캔틴입니다. 캔틴 하는 것은 뜻이 뭐냐면 캔틴입니다. 캔틴. 이는 끈티다 뜻인데요. 구석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경상도 방언으로서 끈티라는 것은 끝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구석진 곳을 갖다 나타낼 때 우리가 끈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캔틴 하게 되는데, 이게 구석진 장소에 뭐가 있냐면요, 매점이나 이런 그 작은 공간을 이제 만드는데 그런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군용 반합이나 휴대용 식기 등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인데, 수통, 빨병 이런 거죠. 예, 군인들 생각하면 쉽습니다. 즉 군대 PX가 뭐 중심에 있기는 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석진 곳에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중심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군용 수통이나 군용 밖으로 가서 이런 반합 이런 것 갖다가 뭘 한다고요? 캔틴이라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엔 그래프인데요. 이 길러 푸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길러 푸니까 물을 담아야 되겠죠. 당연히 길러니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담는 그런 유리 물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포도주병 같은 경우, 식탁에 나타나는 거, 아니면 침식, 연당 같은 데 쓸 때 이런 물병, 작은 물병 있잖아요. 이런 거 갖다가 우리가 크래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봤죠. 두 번째 그림은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런 거. 그걸 크래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조금 있게 보이죠. 우리가 이런 말 쓰게 되면 길러 푸지만, 뜻은 원래 보면 한국말이라서 아주 좀 촌스럽게 보이지만, 예, 그래프 하게 되면 남들이 볼 때는 아, 이 좀 뭔가 아는 거 전문용어로 갖다 쓰니까 조금 있게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냥 막 물병에서 글래스 주세요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보이잖아요. 예. 자, 이번엔 카튼입니다. 카튼은 갈라 뜯은, 즉 무슨 말인가, 두꺼운 파피루스를 갈라 뜯어 가지고요 만들었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로 만든 것이 바로 카튼이 돼서, 카튼 하게 되면 바로 마분지를 뜯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종이 상자를 우리가 카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종이 상자를 보고 박스를 하면 안 되겠죠. 지금은 혼동해서 막 쓰는데, 그러나 원어민들은 반드시 구분해 쓰는 거예요. 우리만 막 같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쓰면 원어민들은 볼 때는 이해는 하죠. 저 사람들 영어 못하는 사람이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쓸 때는 반드시 구분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원을 모르는 사람인지 그냥 이민에 온 사람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민들은 구분한단 말이에요. 카튼이라는 말을 쓰지 박스를 안 써. 박스는 나무고 박달나무에서 나왔고, 카튼은 갈라 뜯으니까 파프리스에서 나왔으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게 하려면 이제 구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케이스란 말이 있습니다. 케이스는 뭐냐면 끼어다니까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원래 어원은 갭사에서 나서니까 딱 끼어서 붙어 싸다 이 말이에요. 즉 말아서 싸는 통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가 딱 말아서 싸는데 이건 케이스 안 되잖아요. 케이스는 딱 밀착되어 있는 밀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란 말은 에워싸다, 밀착하다 뜻이죠. 덮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케이스에 이제 작은 걸 붙여서 또 마찬가지로 에때다 붙이면 카세트가 되는 거예요. 카세트는 요게 카세트입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테이프예요. 요게 카세트예요. 카세트 주세요 하면 요걸 주면 돼요. 안에 있는 거 주면 안 되고. 예. 자, 여기 케이스, 이건 카세트. 이해하시겠죠? 에때다 들어있으니까 작은 상자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옆에 밀착되어야 되겠죠, 당연히. 예. 공간이 거의 없어야 됩니다. 그죠? 이건 딱 밀착되잖아요. 예. 핸드폰이 딱 들어서 딱 싸고 있으니까 케이스가 되고, 이건 카세트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엔 캐스크란 말이 있는데요. 캐스크는 깨어서 깨다 뜻이 있으니까 질그릇, 조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한 통에서 질그릇으로 만든 큰 통을 나타낼 때 우리가 캐스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거기다 또 마찬가지로 이티를 붙이게 되면 작다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상자를 뜻할 때 쓰는 말인데, 원래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질그릇이 없으니까 보통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나무 상자로 만든 귀중품이나 보석을 나타내는 보석용 작은 상자를 우리는 보통 캐스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캐스트입니다. 캐스트는 뜻이 뭐냐면 캐스트가 던지다 뜻이거든요.
던지다는 뭐냐면 개 쏟다, 쏟아버린다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가 들어가면 도구로 나타나는 말이잖아요. 저 쏟아내는 도구니까 이 캐스트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막 쏟듯이 양념이 주로 들어서 그렇지. 여기다가 우리가 후춧가루나 뭐 고춧가루 넣으면 우리가 마치 막 던지듯이 쏟아내듯이 막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캐스트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념병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맞는 말이죠. 예. 던지는 사람, 주조자, 배기감정인데 캐스트는 원래 던지듯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양념 같은 거 칠 때 보면 막 던지듯이 막 흔들어 대잖아요. 그러니까 캐스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엔 콜드라는 말이 있는데요. 콜드는 요 철자는 세 가지로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콜드인데 콜이 뭐냐면 끓이다 뜻이고요. 달은 항상 달인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끓여서 달이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어요? 큰 솥이 되겠죠. 달여야 되니까 작은데 냄비에 달일 수는 없잖아요. 큰데 달여야 되니까 고아야 되고 오랫동안 달여야 되니까 시간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게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불을 갖다 대니까 솥이 되잖아요. 그래서 콜드런 하게 되면 큰 솥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번에는 우리가 체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체스트는 채가 말 그대로 채는 채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쇠로 채워야 되겠죠? 그 채워서 싸는 거예요. 채워 싸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가슴, 흉곽이란 말도 나오지만 근고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가슴처럼 채워 싸는 것처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관련된 말이 채선을 하게 되면 바로 채워 넣는 그런 낫 알갱이 이 말이잖아요. 채워 싸고 있는 알을 나타내니까 밤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밤이 딱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죠? 채우고 있죠? 안에 알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채스넛 이런 말이 되고 체스트 하게 되면 가슴 또는 근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시스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시스트는 씌워서 싼다 이 말이에요. 채워 싼다 뜻인데 씌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석분, 석관을 뜻한 말인데 지금 첫 번째 사진처럼 안에 지금 시체가 들어있잖아요. 미라가 들어있네요. 미라를 돌로 이렇게 씌운단 말이에요. 씌운다. 그래서 시스트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석괴, 돌로 된 무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시스턴 하게 되면 씌워서 싸든다 했으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워 싸다 해서 놓은 말인데 큰 걸 나타내는 물통 저수지 탱크를 나타낼 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시스턴. 같은데 어원으로 나왔는데요. 키스트 발음이 이제 C, K 같은 데서 나온 건데요. K는 조금 더 이제 이게 크죠. 시스트 쓰는 것은. 그래서 키스트 쓰게 되면 꽤 싸다 해서 동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관. 요게 키스터, 시스터, 시스턴. 이해하시겠죠? 씌워서 싼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다. 자, 이번은 커쿤입니다. 커쿤은 꽉 끼었단 말이죠. 그래서 빽빽하게 맺혔다 이 말이에요. 빽빽하게 맺힌 게 뭐예요? 고치 같은 거 이렇게. 여기 지금 누에 고치가 나타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커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고치를 만들다, 꼭 덮다, 감싸다 이런 것처럼요. 꽉 끼었단 말이에요. 관련된 말이 바로 카커스란 말이 있는데요. 꽉 끼어서 이 말이겠죠? 빽빽하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열과의 하나 또는 구균, 연지 벌레의 종류가 빽빽하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카커스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에 우리가 코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이게 이제 관이죠. 관 시체를 갖다가 뜻이 뭐냐면 요 거푸란 말은 바로 시체를 나타낸 말이고요. 인하는 것은 안치한다, 즉 얹힌다 이 말이죠. 안치한다 뜻이죠. 안치한다 뜻이니까 시체를 안치하는 곳이 바로 푸가 안치됐다 해서 코핀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굽통이라는 뜻인데요. 관에 넣다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를 영어로 뭐냐면 코프스라 부르는데요. 뭐라 부르냐면 거푸지다. 즉 거푸집이라는 뜻이죠. 즉 거푸집이라는 것은 껍질이란 말이에요. 껍질. 그래서 시체의 성장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제 영혼이 빠져나왔으니까 껍데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체란 말이 바로 거푸지다라고 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요 지금 이집트의 지금 미라 같은 요 지금 집어넣는 이 통 있잖아요. 이걸 뭐라냐면 사카푸스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카란 말은 살코, 살코기 하니까 살이죠. 사코에다가 퍼거산 뻐개서니까요. 육체를 빨리 분해한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에 넣으면 육체가 빨리 분해돼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코 퍼거스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습관 같은 이런 것을 영어로 사코 퍼거스, 사코, 살키가 뻐개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코프입니다. 코프는 거푸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냥. 아까 이 카핀하는 것은 거푸 시체를 넣은 거고요. 이런 그 자체가 거푸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푸집이니까 귀중문 상자돼서 동괴를 나타내고 근고가 되고요. 굳고 자산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인이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다릅니다. 이거는 자기 자체가 지금 거푸집이니까 이 자체가 지금
상자잖아요. 그래서 괴가 되고 근고가 되는 겁니다. 컨테이너는 여러분 잘 아니까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크게 담고 있다 하는 컨테이너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컵도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굽었단 말이죠. 굽 또는 급이라 부르기도 하고 굽이라 부르는데 이런 걸 우리가 컵이다 하는 것은 굽어졌기 때문에 컵이다 라는 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이번엔 디시 하는 것은 대접이죠. 대접. 예, 큰 접시니까 대접. 그대로 디시 큰 접시다. 그래서 대접이다. 그래서 디시가 됐죠. 예. 이번엔 유어란 말인데요. 원래 뜻은 이게 오우란 말인데 오우가 우리말 해우. 해우는 아까 말씀드렸지 물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해우. 예, 하이드로 할 때 그것도 해우. 마찬가지로 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 물. 영어의 물입니다. 이거 워터만 물 아닙니다. 해우란 말도 우리말 있습니다. 그대로 해우. 행구다, 해우다 하는 말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물입니다. 거기다가 ER 들어가면 을이 즉 도구로 나타난 말이죠. 그래서 물병입니다. 물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물병이 됐어요. 이런 물병입니다. 아가리가 큰 물단지 뭐 이런 인데요. 이거는 아가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어쨌든 간에 물병들을 다 우리가 뭘 한다고요? 유어라 부릅니다. 예, 원래 뜻은 애우, 해우, 어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번엔 플라스크란 말인데요. 플라스크는 이런 뭐 화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불려서 꼬았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불룩하게 한 다음에 꼬았단 말은 둥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크 보온병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모양을 보면 불려서 둥글게 했는데 여기 지금 둥글게 했잖아요. 그래서 꼬았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관련된 말이 바로 플래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불려서 꺾었다 이 말이에요. 꼬았다 이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모양 자체가 좀 둥그스름하게 생긴 것들을 다 우리가 플라스크 또는 플래근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관련된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피에스코란 말인데요. 피에스코 하는 것은 게임에서 진 사람이 포도주를 사기로 한 데서 이 말이 나와가지고요. 대실패, 완패를 뜻할 때 쓰는 거예요. 네가 포도주 사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크인 바로 피에스코란 말을 붙여가지고 게임에서 진 사람이 포도 사니까 실패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글래스는 유리에서 나왔잖아요. 유리의 원래 뜻은 글래스는 끌려서 빛이 난다 뜻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걸려서 난다 해서 이 글래스가 되는데 유리 제품을 따뜻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 음료를 담은 것이 바로 글래스잖아요. 뜨거운 것들을 할 때 글래스 쓰면 안 되겠죠. 예. 자, 이번에는 고블릿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블릿은 꼬불릿 그러니까 굽어졌다 뜻이에요. 즉 받침 달린 잔을 뜻하는 말인데요. 굽어졌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이제 컵이란 말도 굽었단 말이잖아요. 같은 데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손잡이가 없는 술잔이에요. 굽어져서 컵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생각하면 돼요. 자, 이번엔 자란 말입니다. 자는 물을 자사 올린다 해서 물을 기르다는 말을 우리가 자라 부르죠. 그 자사 올린다 해서 놓은 말입니다. 항아리, 단지, 한 단지에 맥주를 짤 때 우리가 자라 말합니다. 이걸 많이 들어봤죠. 자, 자 올린다 말은 물을 기른다 뜻에서 놓은 말이에요. 이번엔 적입니다. 적어도는 뜻이 어디서 났냐면요. 자기 또는 적에서 났는데요. 항아리를 적이라 부릅니다. 우리말에. 항아리 또는 자기나 항아리를 다루는 하녀를 뜻하는 말이었어요. 원래 뜻은. 예, 적으란 말이. 그러니까 자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나 아니면 여기 항아리를 나타내는 우리 고유어가 적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주둥이가 넓은 주전자가 바로 적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어로 갔어요. 뭐라 하냐면 조끼라 부릅니다. 조끼. 예, 조끼는 옷 입는 조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거를 일본어 발음으로 하니까 여기 바로 조끼입니다. 맥주용 주전자인데요. 한 조끼 주세요라면 조끼 달라고 그 위에 있는 옷을 주면 안 되죠. 그런 조끼하고 다릅니다. 그걸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맥주집 같은 데 갔는데 조끼란 말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뭐지? 왜 조끼라는 말 하지? 조끼는 내가 겨울도 아닌데 왜 조끼를 입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끼가 바로 저거를 일본식 발음이 엉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끼란 말을 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조끼란 말도 알아놔야 됩니다. 저거가 바로 요거하고 요거 같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입구가 넓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항아리. 그게 조끼입니다. 이번에 햄퍼란 말이 있습니다. 햄퍼는 이런 것들을 햄퍼라 부릅니다. 이런 핸드, 손으로 가지고 펀다 이런 말인데요. 손으로 나른다 해서 손바구니라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손바구니니까 핸드가 들어가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나른다 해서 예, 손바구니라 뜻입니다. 이런 게 바로 햄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뚜껑 달린 바구니, 바스켓, 바구니에 넣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햄퍼입니다. 이번엔 캐거인데요. 캐거는 우리말 곽입니다. 곽. 작은 나무통에서 나왔습니다. 작은 나무통입니다. 원래는 캐거가. 예, 곽. 우리가 우리말로 곽이라고 부르죠. 곽. 한갑, 곽. 승냥곽 하잖아요. 그때 그 곽입니다. 거기 작은 나무통이 바로 캐거입니다. 이번엔 아주 쉽습니다. 개집은 영어로 캐널입니다. 개를 넣어야 되니까 개널. 예,
개 넣었다 뜻도 되고 개가 있는 널빤지란 뜻도 됩니다. 그래서 개집 널빤지 이래서 개집 넣다를 캐널입니다. 이게 쉽죠? 캥캥거리니까 개고 넣었다니까 개널, 예, 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개널입니다. 이번엔 캐틀인데요. 캐틀은 바로 주전자죠. 왜 그 주전자를 캐틀이 하냐면 끓이 된다 뜻이죠. 끓여야 된다. 그래서 솥, 주전자, 탄관을 캐틀이라고 부르고요. 요 작은 접시 같은 요런 거 있잖아요. 사발 요런 것들을 우리가 캐틀러스라 부릅니다. 캐틀러스는 끓이는 물을 갖다가 들었다 이 말이야. 끓여 들었다 이 말이야. 끓인 물을 안에 담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리로 쓰면 안 되겠죠. 예, 유리를 갖다 놓으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아니라 사발 같은 데인데 끓인 물을 담는다 그래서 캐틀로 쓰고 끓인다 해서 캐틀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우리가 코어라인데 우리가 코어라고 발음을 하지만 영어로는 독일어로서는 코어라 부르는데 독일어 발음 안 하고 우리가 이걸 무조건 코펠 하죠. 코펠 같은 건 완전 우리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진짜. 예, 끓이는 도구죠. 원래 뜻은 끓여에서 나온 말이에요. 끓여에서 났는데 코어죠, 코어. 독일식 발음입니다. 독일어입니다, 이거는. 독일어인데 우리가 코펠 이렇게 부르죠. 코펠은 어디서 나냐 하면 끓여에서 나온 말입니다. 끓이는 도구죠. 그래서 코펠입니다. 예. 우리가 뭐 캠핑 같은 거 하면 코펠 쓰잖아요. 이번엔 이제 마테입니다. 마테의 뜻은 먹는다 해서 나왔어요. 먹이란 뜻이 나와, 먹이. 예, 이거 먹이. 그 차죠, 차. 마테차인데요. 요 지금 마테차를 담아 먹는 요 지금 요 있잖아요. 그릇. 요게 바로 마테이라 부릅니다. 차도 마테이, 이 지금 잔도 마테이입니다. 마테차 그릇을 마테이라 부릅니다. 뜻은 뭐냐? 먹이에서 나왔습니다. 먹는 거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엔 먹입니다. 먹은 알죠? 예, 우리가 여러 생경 먹으라 부르죠. 뜻이 뭐냐면 묶어에서 나왔습니다. 묶어. 뭐냐면 곡식 더미가 묶으면 곡식 더미처럼 이렇게 사각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통의 자짠이 이게 곡식 그 등이 있잖아요. 곡식을 묶으면 요래 되잖아요. 둘둘 말한 거. 요즘 그 농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말아난 거 봤잖아요. 그거 묶음. 그게 바로 곡식 더미 모양이 바로 요런 모양이다. 해서 먹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에서 뜻이 뭐가 되냐면 오만상을 찌푸리다 했는데요. 지금 이런 사각형 모양으로 얼굴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만상을 찌푸리다 뜻도 되고 지금 깡패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먹인자 하게 되면 바보 얼강의 뜻이 되고요. 먹어 이렇게 하게 되면 노상강도 표정을 과장하게 되는 배우 이런 말이 나온 것은 먹어 모양으로 우리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아슈에리. 아슈가 뭐냐? 여기 알싸다 뜻인데 알싸다 뜻은 뭐냐면 알을 싸고 있는 뼈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알싸다 말이. 우리가 오스칼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바로 뼈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오스칼. 예. 좀 칼슘 성분이 많은 뭐 선혈할 때 오스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알싸에서 나온 말인데 알을 싸고 있는 달걀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뼈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알을 싸고 있다. 그 알을 싸고 있는 뼈 있는 장소다 하니까 뼈단지란 말이에요. 뼈가 있는 장소다 이러니까 뼈단지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들 바로 낙골당 같은 데 우리 그 절 같은 데 가면 여기 가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스님들 모시는 데 보면 있잖아요. 낙골당. 거기 보면 이런 것들 있죠. 간에 보면 여러 개 뼈 단지가 있어서 안에 뼈 가루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슈엘이라 부릅니다. 이해하시겠죠? 알사우리. 우리는 장소죠. 예. 뼈 동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엔 팩 우리가 잘 알죠. 빽빽하게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 빽빽하게 꽉 채운 것을 팩이라 부르고 그것에 또 에테다를 붙이면 팩엣이죠. 여기 팩엣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요번에는 페일은 양동이 같은 요 들통 버킷인데 바들이죠. 그냥 물을 받는 데서 바들 하니까 버킷. 물을 받다니까 또 들고 다니기 편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페일입니다. 우리가 펜은 바로 패 있단 말이에요. 푹 패 있단 말이에요. 푹 패인 곳. 그래서 접시가 되는 거 납작 접시. 예, 소스팬 하면 바로 이게 냄비입니다. 스튜 냄비라는 우리가 보통 라면 끓여 먹는 냄비는 바로 스튜 냄비 여기에 바로 그죠. 그러니까 소스팬입니다. 소스팬. 냄비란 말은 우리 영어도 아니고 엉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냄비는 바로 소스팬이라 불러야 됩니다. 예, 팬, 요거는 소스팬. 아시겠죠? 라면 끓일 때는 소스팬 달라 그래야 되겠죠? 예, 후라이 같은 거 할 때는 팬 달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번엔 피냐트란 말이 있는데요. 피냐트란 말은 피나다 하는 말인데 솔방울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원뜻은. 예, 피냐타는 말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요런 지금 모양인데요. 이 안에다가 선물 같은 걸 막 집어넣고 이제 애들이 미국 내 스페인계 애들이 파티에 가서 이제 눈 감고 여기 막대기로 막 치면 이게 선물이 두루룩 떨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옛날에 오자미 놀이 하는 것처럼요. 안에다가 물건 넣고
오자미를 막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깨지면서 안에서 물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피나트라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파인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파인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나무인데요. 소나무 솔방울을 지금 떠다는 말이에요. 이게 모양 자체가 지금 솔방울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모양이 이상하게 돼서 그렇지. 지금 이 솔방울 모양이에요. 동그란 게 솔방울이고 이 지금 뾰족뾰족한 솔방울 있는 그 뾰족뾰족한 걸 나타내는 그런 지금 뜻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솔방울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영어로 파인이란 말은 그 송진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진이잖아요. 그게 피지란 말이에요. 피지. 그 피지가 뭐냐면 살이 찌는 피인다에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소나무가 파인이란 말이 되고 파인트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에서 붙은 말이 피나타라는 말이 핀야트가 돼서 바로 솔방울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피처입니다. 피처도 이제 물 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삐쩌다 뜻이니까 삐끗하단 말이에요. 삐끗한 요 지금 주둥이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피처 하는 것은 여기 삐끗한 것이 있어야 되니까 피쩌 이렇게 굽었단 말이에요. 굽어. 그래서 주둥이가 있는 물주전자를 피처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플레이트입니다. 플레이트는 펼치다 뜻이니까 벌리다 뜻이니까 넓은 거잖아요. 접시. 그러니까 아까 디시보다 더 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왕 접시 있잖아요. 왕사발, 왕 접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 플래트라 부른단 말이에요. 한 개 더 있단 말이에요. 이해할 때부터가. 이해하시겠죠? 한 개 더 있으면 대접시. 여기 지금 디시잖아요. 디시보다 훨씬 크죠. 그걸 또 담아야 되니까. 대접시. 그걸 플래트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 하나 먹으면 배 부르겠네요. 그죠? 이런 것 정도는. 자, 이번엔 팟. 팟. 팟은 파다에서 나왔습니다. 파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푹 들어가 파여진 단지 항아리에 나타난 말인데, 자, 관련된 말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팟을 하게 되면 앵냥이 단위가 되고, 과일 바구니 이런 뜻이 되고, 팟벨리 하게 되면 똥 빼야 돼요. 배불뚝이. 팟헤드 하게 되면 마약 중국자라는 뜻이 되고요. 팟홀 하면, 이 포톨을 해서 우리가 그 길에 가다가 푹 파진, 아스팔트 파진 곳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포톨을 하는데, 그게 원래 뜻은 파톨입니다. 그 다음 파티시 하게 되면 여기 애시가 들어가면 재잖아요. 그래서 잿물, 가슴카리가 되고요. 갤러팟 하게 되면 작은 단지 나타나는 약, 종상 이런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갤러팟이에요. 여기에 팟이죠. 이 팟. 그럼 여기 이제 좀 작은 팟이라서 팟앳 정도 되고요. 예, 여러분. 여기에 그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요건 지금 뭐가 될까 하면 안 나있네. 예. 요게 파틀이네요. 파틀이 지금 요 모양이에요. 과일 지금 담근 여기 파틀. 이해하시겠죠? 여기 파틀입니다. 그럼 여기는 약 같은 거 지금 담죠. 요 두 가지, 요 두 개 똑같은 건데, 약 같은 거 담는 것은 뭐라 부르냐면요. 여기처럼, 여기, 갤러팟이라 부릅니다. 갤러팟이 바로 요겁니다. 갤러팟 요거. 예, 약 같은 거 담는 거 있잖아요. 요 모양, 요런 것도 우리가 어렵잖아요. 사실 요런 거 보면, 이게 이름 뭐라 그러지? 그냥 밑에 받치는 게 뭐지? 영어로 이 뭐지? 하면, 예, 이게 바로 갤러팟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픽스입니다. 픽스는 마찬가지로 박달나무로 만들어져서 밝혀서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박달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박자가 왜 들어갔냐면, 제사 지내잖아요? 점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거예요, 박달나무는. 이해하시겠죠? 박달나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박자에는. 그래서 박혀서에서 박으로 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이제 이런 박달나무를 구하기 힘드니까요, 이렇게 이제 뭐, 금속으로 만들었지만, 원래는 박달나무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 박씨에서 나왔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쿼터입니다. 쿼터는 우리가 4분의 1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원래 뜻은 깨트레에서 나왔어요. 왜? 천지 사방을 4분의 1로 나눴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쿼터, 테트라 하는 것도 맞아. 터트려. 다 깨다 해서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나누다 해서 나왔습니다. 4분의 1로 나누다. 네 개의 방향으로 나누다 해서 4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쿼터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4분의 1 갤런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이번엔 리셉터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리셉터는 내리 섭다는 것은 받아들이다 뜻이잖아요. 그리고 작다 이런데, 그러니까 뭐 그릇 같은 태식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 같은 거 먹고 크 같은 거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그걸 리셉터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저장소, 용기 두는 곳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이거 식기 어디 둬요 하면 where is receptacle이라면 리셉터클은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외국인이 만약에 어디 식당, 공중 식당에서 밥을 먹고, 야, 이거 어디 갖다 내야 되지 할 때, where is receptacle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안 내줄 때, receptacle이란 말이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즉, 다 먹고 나서
그 용기를 갖다가 이제 저장하는 곳. 다시 한번 태식구죠. 태식구가 어디냐 한번 리셉터클 요걸 알아내야 되겠죠. 자, 이번엔 쐐기입니다. 쐐 하는 거잖아요. 싸게란 말이죠. 싼다, 마대 자루 이런 걸 우리가 쐐기라 부르죠. 쉐이프란 말은 쉐 빼서는데 새어 나오다, 즉 빠져나오단 말이죠.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오다 뜻입니다. 쉐 빼서 놓은 말인데 새어 나오다 이 말이죠. 그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오다니까 바로 금고란 말이 되겠죠. 관련된 말이 세이프티, 바로 안전이죠. 예, 안전한 것, 금고가 바로 세이프입니다. 세이프는 안전하다 뜻도 있지만 금고란 뜻도 있습니다. 자, 이번은 세모바란 말이 있습니다. 세모바라는 것은 사모바르라 그래서 러시아의 차 끓이는 주자인데 되게 고급지게 생겼죠. 이 뜻은 뭐냐면 사메하는 함께 말이고, 바르는 부르다 하니까 비등하다 뜻이면 비등. 이 비등이 끓이다 뜻이죠. 그래서 함께 끓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생긴 모양인데 러시아의 차 끓이는 주전자인데 엄청 고급지게 생겼네요. 그죠? 예, 이게 세모바입니다. 세모바. 이번에는 스카틀입니다. 스카틀. 스카틀은 쪼개대리라는 말인데 방패처럼 생겼다 해서 맞습니다. 요게 지금 이런 건데, 요 지금 앞에가 지금 보면 방패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지금 방패입니다. 예, 이게 방패죠. 방패가 뭐냐면 이게 스쿠텀입니다. 스큐텀이라 부르는 여기 방패인데 뜻이 뭐냐면 쪼개야 된다 뜻에서 난 말이다. 방패, 직사각형 방패를 스큐텀이라는데 요 방패가 지금 앞에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 왜 이렇게 방패를 했냐면 이 안에는 석탄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데요. 보기가 좀 안 좋으니까 가려 있다 이 말이에요. 가려가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보이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방패 모양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걸 스카틀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스칼릿 하게 되면 프라이팬인데 긴 자루 있는 스튜디오, 요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지금 다 출발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모양 자체가 방패 모양이다 해서 놓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스카틀 벗 이렇게 쓰면요, 음료수 통인데 이 음료수 통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다 방패 모양에서 놓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슈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슈라인은 씌워서 가렸다 뜻인데요. 싸서 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체 용기, 성골함, 뭐 성당, 사당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싸서 가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다가 싸서 딱 가리고 있는 좀 뭔가 비밀스럽게 하는 그런 모양이죠. 그게 슈라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당이란 말도 되고 성지란 말도 되는 겁니다. 엔슈라인 하게 되면 그 안에 사당에다가 모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사당 요렇게 해서 우리 요런데 제사 지낼 때 이렇게 뭐 적고 닫잖아요. 그게 바로 슈라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요런 불교에서 쓰는 요런 성합, 예, 요거는 뭐 기독교 쪽에서 쓰는 성합이죠. 이번엔 서툴입니다. 서툴은 서짓 올려 뜻인데 세워 올린 변기 의자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여기 서툴이죠. 그 변기 같은 요거 뭐 고장이 났다 이런 거 할 때 이 말을 이게 뭐라 이야기 되겠습니까? 영어 모르면 도저히 안 되죠. 서툴을 하면 바로 알 건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똥 누는 거 뭐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양변기, 양, 수양, 웨스턴, 변, 뭐 똥, 기, 툴 뭐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 도저히 말을 만들어도 어렵죠. 근데 서툴이라는 단어 모르면 정말 곤란하게 돼 있죠.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거 변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진짜 답답하죠. 양변기라는 단어를, 서툴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진짜 미치겠죠. 그죠? 급한데, 그죠? 그러니까 서툴이라는 단어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번엔 탱크. 탱크는 담겨 있다 뜻이죠. 탱크에다가 탱크어다 하게 되면 어리다라는 말을 썼어요. 작은 탱크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끼로 따지면 큰 조끼. 아까 조끼가 저거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뚜껑 손잡이에 달린 맥주용 요게 바로 탱크어더입니다. 탱크는 이 정도 돼야 탱크고요. 여기다가 어리다를 붙여서 좀 작은 탱크죠. 예, 탱크처럼 생긴데 좀 작은 탱크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끼로 따지면 큰 조끼가 되죠. 큰 조끼는 뭐냐, 입는 옷 조끼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 이번 티는 때려서 얇게 펴서 만든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석, 깡통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깡통 들어있는 것은 다 틴 또는 캔 이랬으면 되겠죠.